채권관리사 재무회계 페이지 428페이지 3일회계 기본서 객관식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 자산부채가액인 세무기준액의 일시적 차이를 일시적 차이죠. 뭐 일시적 차이를 이제 세무조정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건 크게 이제 유보가 있죠, 유보. 그거 말고도 뭐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으실 수 있는데 크게는 이제 소득처분 중에 유보.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안에 가시는 건 1번이시죠. 감가상비 한도 초과액은 유보,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사유 유출, 기부금 한도 초과는 뭐 굳이 소득 처분으로 보자면 기타사유 유출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조정을 따로 안 내죠. 법가표, 법인세 과세표 중 계산할 때 보면은 당기순이익에 입금 더하고 송금 빼면 나오는 차가감소득 금액에 기부금 한도 초과를 더하고 2월 기부금 송금 산입액을 빼서 각사소득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자리하고 조금 갈라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시인액 인정하고 추인하고 막 이런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다라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상여죠. 상여. 그래서 이 중에 유보는 1번밖에 없네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법인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1번 이연법인세 자산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연법인세 파트는 무조건 비유동이에요. 비유동. 그래서 유동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안이 1번이시고요. 다음 그러고 3번 지문은 한번 봐놓으세요. 알죠?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정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은 나중에 차감할, 즉 사후에 손금으로 발생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과세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손금으로 뺄 금액이 없어요.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더하고 손금을 빼거든요. 근데 당기순이익이나 입금 자체가 없다라면은 굳이 손금을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땐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을 한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될 게 얼마일까요? 2000X 2년 거네요. 자, 그럼 2000X 2년에 미지급 법인세가 200이 있으니까 회계 처리로 보면 차변에 법인세 비용, 법비 200만원이 잡히면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200만원이 잡힐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2000X 1년 말에 법인세 잔액이 이제 법인세 자산 잔액이 30만원 있었는데 2000X 2년 단기가 되니까 20만원이 늘었어요. 그럼 이제 자산이 늘어나시게 되면은 회계 처리로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20만원이 늘었고 늘어난 만큼 법인세 비용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상계로 해가지고 180에 20에 200 잡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좀 잡아서 비교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200 있다가 20이 없어져서 결론적인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된다고요? 180이겠죠. 답안이 2번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 회계는 이론적으로는 수익 비용에 대응 원칙이다. 오케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맞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3번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을 안 하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 계산을 하려면은 이게 정확히 언제 유출되는지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예측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따로 현재 가치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답안에 가는 거 3번이시고요. 4번은 뭐 지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이연법인세 금액을 계산하시오가 있네요. 자, 방금 위에서 얘기했죠. 이게 언제 추인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예측성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런 예측성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가계수는 의미가 없는 거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죠. 그럼 사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니까 나중에 입금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기에 송금이었다가 사후에 입금으로 되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세금을 늘려줄 거잖아요. 그럴 땐 이제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라서 답은 1번, 2번은 답이 되실 수가 없고요. 금액이 지금 얼마 있으시냐면은 200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200만 원이 전체 X 4년에 실현이 될 거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의 10%만큼 해서 20만 원만큼 지금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야 된다.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고요. 다음, 그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예측 얘기하시면서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방금 이제 그러면 2000X 4년에 전액 실현될 거라고 바라본다라는 건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 예측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사채 같은 경우는 발행했다 그러면 그 연도가 이제 지난 연도에 대해서 뭐 20년짜리 사채다 그럼 20년 뒤에 꼭 상환을 하거나 중간중간 상환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감가라 그래서 꼭 내년에 다 추인돼야 되나 이것도 아니고, 되셨어요? 뭐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 초과 계산을 하시면은 시인부조객이 내년에 뜰지 그 다음에 뜰지 그 다음에 뜰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예측치를 전혀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6번 X1년도에 영업을 개시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와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그럼 과세 표준이 440만 원이니까 여기에 30%를 곱하시게 되면은 일단 단기에 미지급 세금 금액이 되실 수가 있을 거고 132만 원이네요. 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보면은 차변의 법비 132만 원, 대변의 미지급 세금 132만 원. 자, 그러고 일시적 차이가 있는 게 얼마 있냐면 80만 원이 지금 입금이네요. 가로가 안 묶였죠? 그럼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당년도에 입금으로 지금 발생을 했다면은 나중에는 손금으로 추인이 되겠죠. 추인이라는 건 무조건 반대 조정으로 추인이 될 거니까. 사후에 손금으로 추인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세금을 감소시켜줄 목적이니까 자산이시겠죠. 답안에 가시는 건 2번 아니면 4번이실 거고, 다음에 이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80만 원인데 80만 원에 대해서 40만 원이 이제 연도별로 소멸이 된대요. 근데 미래의 세율에도 변동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금액 계산을 하실 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재경 문제 푸실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게 아니라서 일단 기본적인 계산 개념은 X1년도에 추인될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 게 30%가 추인될 거고, 다음에 X2년도에도 40만원에 30%에서 세율 변동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각자 계산을 해보면은 연도별로 12만원씩 추인이 돼서 총 24만원만큼 추인이 이제 나중에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24만원만큼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혀야 된다 라고 인식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두 가지 방법인데 40만원에 곱하기 30% 플러스 30%에서 현가계수 계산하는 것처럼 퍼센트를 먼저 더하고 연금연가 계산하는 것처럼 퍼센트를 먼저 더하고 앞에 금액에 곱해도 그 결과값은 동일할 거고요. 반대로 80만원 전체에다가 그냥 30%를 해도 뒤에 이제 금액 자체 뒤에 퍼센트를 더하고 더하냐 곱하냐 아니면 앞에 금액을 더하고 곱하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결국. 그래서 곱하고 더할 거냐 아니면 더하고 곱할 거냐의 차이라서 재경은 뭐 이렇게 말고는 문제가 더 어렵게는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아래처럼 해도 결과값은 동일하다 라는 생각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을 하면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24만원 대변의 법비 24만원. 그러면은 토탈적인 법인세 비용은 132만원에서 24만원 빠졌으니까 108만원만큼이 법비겠네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겠네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7번 2000X1년 당기 법인세가 얼마냐, 미지급 세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곱하면 미지급 세금이겠죠. 180만원에 20% 곱하시면은 36만원이네요. 답안에 가는 거 일단 2번이고, 그럼 회계 처리되면 차변의 법비 36만원 대변의 미지급 세금 36만원
일 거고, 일시적 차이가 지금 60만 원이니까 30만 원씩 소멸하며 세율은 변동이 없다. 그럼 제가 따로따로 곱해서 더해도 되고 그냥 바로 가도 된다고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금액이 60만 원이니까 30만 원에 30만 원 더해서 60만 원에 곱하기 퍼센트 20%로 바로 가도 결과값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20% 곱하시면은 나오는 금액은 12만 원. 근데 당년도에 지금 입금이었죠. 가로가 안 묶여 있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럼 입금이었다는 얘기는 사후에 손금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거란 얘기니까 자산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 12만원, 아래 내려가면 1번이고요. 이걸 이제 분계에다가 엎어서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연법인세 자산 12만원 대변에 법비 12만원을 하시면 법인세 비용에 대한 토탈적인 차감은 얼마라고요? 24만원이겠죠. 괜찮으세요? 36만원에서 12만원 빼니까. 그래서 아래 9번에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4만원. 그래서 아래 내려 답만 체크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9번 답안에 들어가시는 게 2번입니다. 다음 뒷장 가볼게요. 자, 계속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지금 지문 보면은 일단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10번. 10번은 이제 사이즈가 조금 큰데 요거는 조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올해 이제 전년도에서 추인된 거 일단 제외하고 올해 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가 X2년이라고 보고 여기가 X3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해서 20만원씩 추인이 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X2년도에 20만원, X3년도에 20만원 이렇게 발생이 돼서 추인될 거고,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지금 X2년도에 전부 다 소멸할 거래요. 그러면은 미수이자 같은 경우는 X2년도에 현재 올해 발생한 게 입금불산입에 대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혹은 송금. 그러면 X2년도에는 추인이 입금으로 추인이 될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괄호를 묶었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감가상각비는 이제 올해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한도 초과로서 발생을 했으니까 사후에는 이제 송금으로서 추인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X2년도에는 30만원의 입금 산입이 발생을 할 거고요. 다음에 X3년에는 20만원의 송금 산입이 발생을 할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각자 이제 연도에 대한 세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40%, 다음에 여기는 45%. 자, 그럼 계산하면 결과가 얼마냐면은 이쪽은 12만원일 거고, 다음에 옆에는 마이너스 9만원이겠네요. 그러면은 발생할 거를 현재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결국 플러스 3만원이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게 플러스로 없어진다라는 거는 나중에 가산시킬 얘기잖아요. 되셨어요? 결과값이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플러스로 나왔다라는 거는 나중에 가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부채가 되실 거고 금액은 얼마냐면은 3만원이 되시겠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요렇게 이제 바라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지금 요렇게 두 개를 먼저 까보면 40에 50이니까 당년도에 마이너스 10만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플러스 10만원 요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가산할 차이구나. 그러니까 자산은 안 되는구나. 괜찮으시죠? 다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추인되는 시기가 미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연도에 몰빵으로 다 추인되고 감가상각비는 나눠서 추인되니까 정확한 금액 비교는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내서 보는 게 맞는데 조금 유연하게 보자면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까도 괜찮다.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숫자를 그려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다시 이연법인세 부채 3만원까지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670에서 30%를 곱하시게 되면 그게 단기법인세겠죠. 그래서 670에서 30%를 곱하면은 나오는 게 법비 201만원, 대변의 미지급세금 201만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다음에 전기 발생분에 대한 소멸이 있으시죠? 그럼 얘는 올해 단기세율로 이제 추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가 지금 30%의 세율로 추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올해 손금으로 잡혔으면 이연법인세 자산이었을 거거든요.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은 발생할 때 차변에서 발생하고 없어지면 대변으로 없어지니까 차변의 법비 3만원. 왜 3만원이냐면 10만원 곱하기 30%인 거예요. 단기세율이니까 추인된 게 올해라서.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3만원. 다음 그러고 부채는 지금 얼마예요? 부채도 3만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법비 3만원,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 3만원 하시게 되면 법인세 비용은 총 얼마라고요? 201만원에서 3만원 더하고 3만원 더하니까 207만원이겠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래 이제 11번의 답이 4번인 거예요. 207만원. 밑에 내려가서 답 체크만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1번에 가는 게 4번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3일은 결손이 누적되고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여, 자, 여기 있죠.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여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하지로 않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인식할 때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연법인세 자산, 다음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인식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인식하지 않기로 했으면은 추인돼야 되기 때문에 법비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뒤집어질 거예요.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순이익은 떨어지겠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법인세를 차감한 후에 순이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영향이 없는 거고 법인세 비용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자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채나 자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 비율은 영향이 없을 거고. 괜찮으시죠? 그리고 답안에 가는 건 2번입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3번 장기건설이네요. 자,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진행기준을 인식하고 세무신고 목적으로는 완성기준을 이제 적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3일에서는 지금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잡았을 거냐면은 공사 수익을 60을 잡았을 텐데 진행기준 잡았다 그랬으니까요.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진행기준. 다음에 세무신고 목적으로는 세법으로는 공사 수익을 지금 얼마 잡았다는 얘기냐면은 10만원 잡았대요. 되셨죠? 좀 반대로 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 대로 풀어야죠 뭐.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세무조정으로 내면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입금불산입이겠죠. 50만원일 거고. 죄송합니다. 잠깐 사례가 껴가지고 기침 나올 뻔했어요. 자, 그럼 얘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추인이 돼요? 사후에 입금으로 추인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부채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부채에 들어가시는 3번 아니면 4번일 거고 금액은 20% 세율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 세율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50만원에 곱하기 20%를 하시면 10만원만큼이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혀야 되는구나가 되겠네요.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3번.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3일에 2000X1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자, 법인세 비용이 얼마니에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일단 요거 세무조정을 하면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도 송금불산입,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입금불산입.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요? 200에 10만원에 6만원에 2만원 하면은 214만원이고요. 여기에 지금 법인세율은 20%라 그랬죠? 자, 그래서 20%를 하면은 당년도에 지금 미지급 세금은 42만 8천원일 거고요. 분개를 하면은 법비 42만 8천원, 대변에 미지급 세금 42만 8천원. 그러고 이 중에 지금 자산으로 들어가는 게 자산부채로 들어가는 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하고 다음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 두 가지겠죠. 둘 다 유보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감비는 당년도에는 손불로 잡혔을 텐데 그러면 사후에는 손금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음에 당기손익인식 평가익 같은 경우는 쟤는 올해 익불로 잡혔다가 나중에 손불로 다시 익불로 잡혔다가 나중에 뭐 입금으로 뒤집어지거나 손불로 뒤집어진다 해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연도별로 통산을 한번 해보면 X1년도에 감가상각비로 추인될 부분이 6만원만큼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익에 대해서는 단기라고만 쓸게요. 그죠? 이렇게 쓸까요? FVPL에 대해서는 2만원이 나중에 입금으로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 남는 거는 마이너스 4만원이니까 이 마이너스 4만원에 곱하기 20%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8천원이겠죠. 그러면 사후에 마이너스 즉 차감할 일시적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분계차를 마저 내보면 이연법인세 자산 8,000원 대변에 법인세 비용 8,000원이 돼서 다방에 가시는 건 법인세 비용은 두 가지 빼면은 다방에 1번이겠네요. 42만원. 자,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5번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은 결산 때 공정가치 평가하시면 세무조정 두 개 뜻이죠. 유보하고 기타. 그죠? 그건 이제 법인세 파트에서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 없다. 입금의 손금 뒤집어지니까. 이건 법인세 문제에도 있어요. 아셨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16번 다음 중 이제 옳은 것은 모든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계산에 포함된다. 아니에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틀리셨고 요거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서 420페이지에 적혀있는 얘기거든요. 페이지 420에. 자, 다음 2번 1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무조건 제가 비유동이라 그랬죠. 위에서. 그리고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랬고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